자, 영상에서 보면은 한국어가 지금이랑 이 중세시대 15세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의 음성이랑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았을 거고, 그 드라마,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세종을 기반으로 했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왜 한글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했었는지 그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봤을 거예요. 자, 오늘은 교과서 72쪽이랑 교과서 73쪽에 나와 있는 한글의 창제 배경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72쪽, 73쪽에 한글이 왜 만들어졌는지 만화랑 그리고 학생들이 과거로 가서 세종을 인터뷰한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글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읽은 다음에 내 동영상을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다 일일이 나랑 같이 읽진 않을 거고요. 중요한 부분만 추려가지고 설명을 할 거니까 꼭 72, 73쪽을 먼저 읽고 나서 이 동영상을 재생하세요. 자, 여기 보면 저희는 한글이 만들어지고 600년 정도 후의 미래에서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지금은 2021년이죠. 요게 한글이 만들어진 게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게 1443년이에요.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1443년 한글 창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여기 보면은 세종대왕이 일단 학생이 물어봅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왜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세종이 얘기를 해요. 학생들도 알고 있겠지만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어서 중국 글자인 한자를 빌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끝부분에 우리말과 중국어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이 이전까지는 우리 역사 시간, 사회 시간에 좀 들어봤을 수 있어요. 사대주의라고 해서 중국이 세계의 기본이야. 무조건 중국 걸 따라야 돼. 근데 이때가 처음이에요. 한국이랑 조선이랑 중국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때 처음으로 세종이 인지를 했어요. 그 이전까지의 왕들은 전부 다 중국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중국은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때의 왕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다르다라고 인지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정신이다라고 해서 요거를 자주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여태까지는 중국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 라고 인지를 한 정신을 자주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밑에 또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의 문자로는 우리나라 말을 잘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자는 글자 수가 많으니까 외우는 것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했고 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적도 많았다라고 하죠. 아까 드라마에서는 그 병이 많이 지금같이 막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니까 마스크를 쓰세요 라고 신문 같은 걸 벽에다 붙였어. 그 드라마 안에서. 근데 그 글자 자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종이가 붙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야. 그래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막 피해를 많이 겪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뒤에 보면 만화에서 자, 한자로 벌목금지 나무를 베지 말라라는 경고예요. 근데 그런 팻말을 세워뒀는데 나무를 뱄으니까 잡아라 해서 억울합니다. 소위는 까막눈이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라고. 까막눈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맹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고 같은 거 안내도 못 읽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종은 일반 백성이야? 한자 이미 다 아는 양반, 왕족이죠. 그런데 자기랑 상관없는 백성들이 힘든 거를 고려해서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민정신이라고 해요. 자, 사랑 애자예요. 애정할 때. 민은 백성, 민족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한글을 만들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여기에서 이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위와 같이 한글을 몰라서, 글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이 자주 일어났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평생 책을 한 권도 읽지 못한 백성도 많았다. 자, 이 부분도 일종의 애민정신이겠죠. 자기는 왕이나 양반들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지만 심심할까봐, 백성들이 심심하거나 바보가 될까봐 이런 것들도 백성을 걱정하는 애민정신의 일종이에요. 여기서도 애민정신이 드러났고요. 자, 그리고 더 인터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백성이 책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서 똑똑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누구나 편히 쉽게 배운다 라고 하죠. 자, 요때 나와 있는 정신을 실용정신이라고 해요. 자, 실용이라는 거는 실제로 사용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양반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모든 사람이 실제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자는 그런 정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용정신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한글을 만들 때, 여기 제목이 한글 창제라고 되어 있는데, 창제는 글자를 창제했다,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 창제에 대한 정신이 뭐냐, 글자를 만들게 된 배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자주정신, 중국이랑 우리가 다르다. 그리고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실용정신, 실제로 누구나 쉽게 배우는 글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세 가지가 한글이 창제된 배경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이거는 한글 창제랑 관련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신하 중 일부는 중국이 반대할 것을 걱정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조선 저놈들이 우리를 섬기다가 갑자기 지들 걸 따로 만드네? 우리 이제 깔보는 건가? 우리 무시하려는 건가? 이 새끼들 봐라 하고 갑자기 전쟁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중국이 반대할 거를 걱정해서 한글 만들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건 어쨌든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이죠. 자, 그리고 또 백성들이 글을 알고 나서 똑똑해지면은 통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걱정해서 한글 만들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한 경우도 있어요. 자, 요 두 가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한글 창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한글 창제를 반대 이유. 자, 모든 신하가 반대한 건 아니에요. 신하 중 일부라고 했어. 일부 신하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한 이유는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훈, 가르친다. 민, 백성을, 바를 정자, 니들이 아는 거, 그리고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끝에는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백성에게 반포할 수 있었다. 반포는 퍼뜨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배워볼 거고요. 이제 교과서 7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79페이지 2번 문제를 보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입니다. 79페이지 왜 안 돼? 79페이지 2번 문제.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기 이 내용들을 다 풀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용을 일단은 풀어보시고요. 얘 왜 또 밑으로 안 내려가? 이 내용들을 채워보시고 내가 답을 따로 올려둘 테니까 답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꼭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보세요.